3.1혁명 107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중국 바로 알기. 그렇죠? 예. 정치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주석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만만하지 않고 중국도 나름 그들의 체계가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꼭 좋은 거 아니고 잘 운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들의 중국 그 무서운 거 있었고 좋습니다. 오늘은요 또 특이한 겁니다. 8만 대장경과 장경판전. 부제목 나무에 새긴 지식 바람으로 지킨 기록. 여러분 8만 대장경 다 아시죠? 실제 8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장경판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는 데 같아요? 장경판전. 간단하게 8만 대장경은 이렇게 인쇄하는 목판이죠. 그 목판을 보관하는 집이에요. 근데 장경판 전.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실제로 모르는 것도 많아요. 모르는 것도. 자, 먼저 8만 대장경은요 이렇게 생겼죠. 해 잘 드는 한옥 안에 8만 개의 경판이 빼곡히 꽂혀 있어요. 자, 대충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거? 야, 맞아, 옛날이지. 그럼 옛날 옛적이야. 자, 상식적으로 어느 시대? 맞아요. 예. 고려 중기입니다. 약 1236년에 시작해서 1251년에 끝났습니다. 무려 15년 걸렸어요. 1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판 한 개 한 개가 가로 약 70cm, 세로 24cm, 두께 3cm, 무게 약 3.3kg, 총 81,258장, 280톤입니다. 모두. 이따시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도마만 해요. 색깔은 까매요. 왜냐? 오칠을 해서. 오칠을 해놨고 이 8만 대장경 요 한 판 한 판은 용도가 뭐라고요? 용도가 뭐예요? 아니 뭐에 쓰는 거예요? 인쇄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먹을 묻혀서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까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매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고 약 5,200만 자의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200만 자. 여러분 성경 있죠, 성경. 옛날에 헬라어 성경이 약 357만 자예요. 성경보다 10배가 넘어 잤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헬라어는요, 영어 알파벳처럼 애플, 그래도 APPL이 해서 5글자잖아요. 5글자가 하나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단어로 치면 약 72만 단어밖에 안 돼요, 성경은. 근데 얘는 5,200만 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입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 조선왕조실록 전체 글자 수와 비슷합니다. 대박 많아요. 미쳤어요, 이거는. 예. 이거 인간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예. 자, 그리고요, 내용은요, 부처의 설법, 석가모니가 설교한 거, 부처의 말씀을 경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교의 율법, 우리로 치면은 모세오경, 그거를 율장이라 그래요. 그거 해석서. 지난번에 우리 미드라시 기억나시죠? 주석서. 요거 세 개를 다 합한 걸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세 개를 합한 걸. 이 대장경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겠죠. 근데 현존하는 제일 오래됐으면서도 제일 완벽한 대장경이 바로 8만 대장경입니다. 불교에서 8만 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수백만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8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어요, 현재. 그리고 하루 8시간씩 이거를 읽어도 30년 걸립니다. 읽지 마요. 예. 그만큼 방대한 양이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읽다가 죽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읽는데 이렇게 걸리는데 만드는 데는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작 과정입니다. 자, 먼저 목재를 선별합니다. 30에서 50년 이상 된 3번 나무와 돌배나무 등등 주로 해서, 여러분 이게 24cm라 그랬잖아요, 판이. 그럼 나무 지름이 못해도 한 30cm는 돼야 돼요.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 쭉쭉 뻗은 나무를 해요. 계산해 봤어요.
계양산에 있는 오래된 나무 다 베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벌목해요. 누가 벌목하겠어요? 누가 벌목하겠어요? 나무꾼들이 하겠지. 나무꾼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바닷물에 1, 2년 담궈요. 이걸 침지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담궈야 생나무는 그 안에 벌레 살고 균들 많이 살잖아요. 그게 다 빠진대요. 그리고 1, 2년간 푹 담근 놈을 이제 그늘에 소금물에 한번 끓여서 데쳐가지고 그늘에 한 2, 3년 말려요. 그래야 수분이 쫙 빠진답니다. 나무 안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갈라지거나 썩거나 뒤틀어져요. 그래서 바짝 말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후에 이제 판면을 다듬어요. 새겨야 되니까 매끈매끈하게 나무를 다듬어요. 그리고 마구리라는 걸 만들어요. 마구리가 뭐냐? 그래도 끝에 툭 치면 갈라질 수 있잖아요. 나무는 끝에를 다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 교정합니다. 아니 불경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승려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사자 표준을 합니다. 즉 여러분 팔만대장경은요 목판에 새겼지만 한지에 써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새겨야 딱 찍으면 제대로 보이겠죠. 예. 그러면 한지에 누가 써요? 필사자들이 필요하죠. 필사자들이 8만 개를 써요? 죽을걸요 아마? 그렇죠. 못해도 필사자들이 100명 있었다고 합니다. 100명? 100명의 내용을 써야 될 거잖아요. 나눠가지고 8만 개니까 나눠도 한 1인당 8,000개예요. 아니 8,000개는 아니구나. 800개예요. 800개. 800개를 쓰는데 글씨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겁니다. 필사자 표준화부터 해야 돼요. 해서체로 적었대. 해서체. 100명의 글씨체가 똑같아질 때까지 연습했답니다. 100명을 잡아놓고 전 못해요 이거. 네. 이렇게 필사자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지도 보통 한지 아니에요. 더 얇은 한지. 뒤집어야 되니까. 뒤집어서 이제 각수라는 사람들이 조각을 합니다. 각수를 하는데 전설에 실제는 몰라요. 전설에 의하면 뭐 한 글자 새길 때마다 뭐 3번 절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기록에는 없어요. 어쨌든 정성껏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후처리 작업 다 조각이 끝났으면 그거를 오칠을 하고 다듬고 그 밑에다가 이거는 언제 누가 써서 누가 또 우리나라에서 기록의 민족이잖아요. 각수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썼고 누가 조각했음 밑에다 다 남겨요 또. 여러분 시멘 발라놓으면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경판전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8만 장을. 자,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뭐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몽고족의 침입을 불심으로 물리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게 우리가 잘못 배운 겁니다. 불교의 힘으로 몽골 침입 극복, 이거 세모예요. 세모예요. 자, 볼게요.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경, 현재 개성이었어요. 거기서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항전을 시작해요.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강화도 가면은 성곽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이미 100년, 200년 전에 거란의 3차례 침입으로 고려가 방어를 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서희가 단판, 양규장군, 강감산 장군 다 물리치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고려도 많이 국력이 쇠약해졌겠죠. 그 상태였다가 초조대장경이라고 이때 대장경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게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대장경도 없어. 국력은 쇠퇴해 있어.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신 중심의 정치였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1170년. 무신정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아픔이에요. 뭐냐? 무신정변이 일어나요.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누굴 동원해야 돼요? 군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군권이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년간 무신정권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무신 정권이 우리나라처럼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게 아니었어요. 전두환이 잡으니까 노태우가 또 군대 일으켜서 전두환을 쳐부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3번을 바뀌었어요. 이 고려 시절에. 즉 국가를 지킬 군대가 권력자의 사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군인들이 외적을 지키 싸워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칼질, 국방력이 약화됐습니다. 이러면서 외환과 내환으로 백성들, 특히 노민층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겠죠. 쌀이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러면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 농민, 천민의 봉기가 발발합니다. 이때 몽골군이 침략한 거예요. 내환, 외환, 아주 나라의 총체적 위기일 때 몽골군이 침략한 겁니다.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제작한 겁니다. 불심으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종교가 불교였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우리 아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처음에 이 30에서 5년 된 나무를 누가 해와요? 나무꾼들이 해오겠죠. 이들은 평민이에요. 나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남해 지방이나 아니면 저희 강화도 지방에서 이거 나무를 다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나무를 해요. 자, 근데 나무꾼들이 나무할 때 밥은 누가 해줘요? 또 이 나무꾼들을 먹이고 재우기 위한 보급이 필요하겠죠. 그거 농민들이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닷물에 1, 2년 담궜다 그랬죠. 이거 누가 관리하겠어요? 어부들이 관리하겠죠. 어부들이 관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금물에 데치고 또 말렸다 그랬죠. 이 인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다듬고 마무리, 이때부터 목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불경을 집대성한답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인도, 중국, 거란까지 다 불경을 모아요. 학자들이 모여서 맨날 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막 토론하고 그러고 있어요. 요거를 몇 년간 했어요. 그리고 필사자 표준화, 선비들은 모여서 100명 모여서 맨날 똑같은 글자 쓰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수들이 이제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관리는 승려들이 합니다. 그러려고 이 강화도에 천도한 다음에 아예 이 경판 도감을 만들어요. 경판을 만드는 관리를, 하나의 관청을 만들어요. 이거 쭉 제가 설명한 거 들어보면 단순히 불교의 힘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역량이 동원된 겁니다. 일반 백성부터 어부, 농부, 밥하는 사람, 그리고 이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몽골과의 전쟁 때예요. 이들을 누가 지켜줘요? 자, 나무꾼이 나무 하는데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당연히 군대가 지켜줘야겠죠. 예. 그래서 군, 관, 민, 종교 모두 한 마음으로 했던 게 바로 대장경편 만들기입니다. 불심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 되자고 만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여기에 투입된 연 인원이 130만 명. 연 인원. 예, 130만 명. 거의 국가 총력전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또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대성당. 이거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이게 불탔어요. 민심이 후흉해졌어요. 그러니까 큰 공사를 우리 봐라, 이렇게 성당이 불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총이 없는 거다. 우리 다 같이 헌금 내고 돈 내고 그리고 나와서 노가다 하고, 없어? 그럼 너는 와서 자원봉사라도 해.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만들어보자. 만든 게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여기는 기독교였으니까 소피아 대성당을 만든 거고, 고려시대에는 불교였으니까 팔만대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불심으로 극복하자가 아니에요. 온 국민이 한 마음 돼서 우리 역작을 만들어 보자고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예. 자, 그러면 그 제작 이후 어떻게 했느냐? 먼저 모든 경판을, 여러분 지금 합천 행사가 있죠. 합천 행사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게 8만 개의 경판이 강화도에 있었어요. 강화도 선원사라는 절에 있었어요. 그때가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수도에 보관했겠죠. 예. 근데 조선 태조 때
왜구들이 날뛰어요. 왜구들이 날뛰어. 이제는 왜구는 여러분 동해안만 있었던 거, 남해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해도 왔어요. 그래서 야, 강화도 안 되겠다. 태조 이성계가 이걸 용산으로 옮겨요. 지금 용산으로 옮겨 서울로 옮겼다가 거기서 태조 때부터 합천 해인사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총 몇 톤? 280톤. 여러분 이사할 때 부르는, 포장해서 할 때 부르는 트럭 있죠? 그게 2.5톤이에요. 2.5톤 트럭 약 120대. 군대에서 타는 2돈 반, 우리 수아가 운전하는 2돈 반, 이게 2.5톤이거든요. 그거 120대. 이때 어떻게 옮겼을까요? 이거 옮기는데? 아니요. 아마도 강을, 맞아요. 수운으로 옮긴 거예요. 수운으로. 강 타고 바다 타고 이렇게.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옮기는 데만 1년 걸렸답니다. 그럴만하죠. 네. 그리고 이 합천 해인사, 왜 합천 해인사일까요? 왜? 여기가 맞아요. 가야산에 있어요. 남부지방의 정가운데 있어요. 제일 험한 산길. 네. 외적의 침입에 제일 험한 산길. 그리고 자,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니까 불교를 약간 누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태조나 이 왕들은요,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나 봐요.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이런 용품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유산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팔만대장경의 목적은 결국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찍으라고 누구 시킬까요? 스님들이 관리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같은 거 우리가 관리 제일 잘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합천 해인사, 얘네 절 규모도 크고, 그리고 얘네 완전히 꼴창에 있어서 외적이 못 들어가겠다. 여기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맡겨놨는데 우리 여러분 세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죠. 여러 가지 드라마 때문에. 훌륭한 왕이셨어요. 세조가 이걸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야, 이 귀한 거를 왜 이렇게 놔둬? 건물 지어? 라고 장경판전을 만들어요. 세조 때. 장경판전. 자, 이게 바로 장경판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게 합천 해인사예요. 어때요 지금? 산속에 우두커니 거 하나 있죠. 폭 들어가 있죠. 절대 외적이 침입하지 않아요. 맞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큰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절 가운데 있는 거 뭐라고요? 대웅전. 우리말로 지금 본당. 이 뒤에는 보통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웅전 뒤에다가 장경판전을 지었어요. 합천 해인사 사람들도, 거기 주지나 거기 있는 스님들도 대웅전 뒤에는 원래 아무것도 안 짓는 건데 장경판전은 이걸 우리가 여기다 지어도 인정,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큰 건물이 두 줄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의 위치는요,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 약 60m, 건물 하나가 길이 60m, 그리고 넓이 8.37m, 높이 한 4m 되는 건물 2동을 지어놓고 거기 안에다가 8만 대장을 다 꽂아놓은 겁니다. 자, 아까 몇 톤? 늘 건물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럼 바닥 어떻게 해야 돼? 바닥 어마하게 바닥 튼튼하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장경판전은요, 웃긴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걸 좀 할게요. 실제로 이게 장경판전 내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8만 대장에 꽂혀 있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옆으로 잘라보잖아요. 밑에 창문은 되게 커요. 위에 창문 작죠, 여기. 그리고 반대편 밑에 창문은 자꾸 위에 창문이 크죠. 그래서 바람이 밑으로 많이 들어와서 안에서 한 바퀴 회전하고 위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할까요? 저 에어컨 말고 저기 위에 있는 천정형 에어컨 있죠. 천정형 에어컨은 바람을 옆으로 쏴서 아래로 한 바퀴 돌리는 4웨이 순환형 에어컨이에요.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세조 때 만들었다고요. 예, 바람이 여기는 늘 분대요. 늘.
장경판전으로요? 거기 우리 못 들어가요. 잡혀가요. 들어가면. 네. 그리고 바닥이요. 바닥에 3층으로 무언가 새로 만들었대요. 제일 밑에다가 모래 횟가루 찰흙을 넣었답니다. 모래 횟가루 찰흙. 자, 모래랑 그 찰흙은 인정. 횟가루 왜 넣었을까요? 횟가루. 간단하게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예, 석회잖아요. 횟가루가. 콘크리트 만든 거예요. 콘크리트. 그 위에 숯으로 한 층을 더 쌌답니다. 숯은 왜? 습기 조절, 습도 조절. 그 위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소금으로 한 층을 만들었대요. 왜요? 벌레 끼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1200 몇 년도에 1300 몇 년도에 만든 이 판들, 팔만대장이 하나하나가 700년이 지난 지금도 뽀송뽀송하죠. 대박이죠. 예. 자, 원래는 강화도에 있었으나 왜구 때문에 남부 정중앙 가해산 중턱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대장경판을 관리, 인쇄, 보존할 수 있는 규모의 절. 스님들이 오죽 잘할까? 그쵸? 예. 세조 때 장경판전을 건립했고 임진왜란 때 승병, 의병들이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랬겠죠. 여러분, 이거요. 일본도 불교 나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탐냈어요. 달라고. 세종대왕 때도 와서 다 저거 달라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됐다. 야, 그냥 한부 인쇄해서 줘. 다 찍어서 인쇄본만. 그걸 인경본만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인경본이 더 많아요. 인쇄한 본이 더 많다. 일본에. 아주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준 게 많아서.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스님들이 또 목숨을 못 지켜요. 이걸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일본에서 차마 이거를 강탈해가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아니요. 아니, 일제강점기는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다 있는데 벌 받을까 봐요. 그들도 불교국가니까. 그래서 또 인쇄본만 줘요. 인쇄본만. 그러니까 일본에 인쇄본 되게 많다니까요. 이게. 현재 그리고 한국 전쟁 직후에 이게 무서웠어요. 여기 정말 산골짜기 꼴창이니까 빨치산들이 숨었어요. 빨치산들 알죠, 여러분? 북한으로 넘어가 수퇴 못한 남은 애들. 그 빨치산 지리산에 많았잖아요. 여기 가해산에도 있었거든요. 주로 이들이 절에 숨었어요. 그러면 절에 숨으면 먹여는 주니까. 그리고 그래서 미 군정과 이승만 개새끼가 해인사를 폭격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절들이 수많이 불탔어요. 예. 그래서 여기 해인사 당시 스님들이 낮에 이 천들을 기워서 아주 큰 태극기를 만들어서 이 장경판전 위를 덮었어요. 태극기로. 여기 한국이라고. 빨치산 없다고.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도 폭격을 지시했으나 한국 공군의 당시 김영환 대령님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거기다 미사일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고. 이거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그래서 기총사격. 따다다다다다. 그 전투기에 쏘는 따발총 있잖아요. 그걸로 쏴서 여기 안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왜냐? 이승만 새끼가 기독교 장로랍시고 이런 걸 끔찍이 싫어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친 기독교인이지.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예, 맞아요. 그게 개독이에요. 그리고요, 박정희가 콘크리트로 장경판전을 신축했어요. 옆에다가. 미친 짓이죠. 박정희 시대에. 그래? 세종대왕이 그걸 지켰고 세조께서 이걸 장경판전을 지었다고? 나는 콘크리트야 하고 그 장경판전 옆에다가 야, 저거 썩으면 안 되지. 저거 썩을 거잖아. 나무 건물은 언젠가 썩겠죠. 맞아요. 콘크리트로 새로운 장경판전을 지었어요. 그걸 다 옮겼어요. 팔만대장경 박정희 때. 그때 곰팡이 쓸고 망가졌어요.
팔만 대장경 몇 개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다시 옮겨왔어요.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해인사 스님들이 감사합니다 숙소로 쓰고 있어요. 즉 간단하게 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이 세조 시대의 보존기술을 못 따라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무 건물이나 나무 팔만대장경 언젠간 망가지겠죠. 지금 해인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 늘 당대에 이 팔만대장경을 수리할 수 있는 전통 목수 1명, 그리고 조각할 수 있는 전통 각수 1명, 그리고 똑같이 필서를 할 수 있는 필사자를 양육해 놓고 있어요. 이게 나무니까 언젠간 망가져요. 돌도 망가지는데 망가질 때마다 복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복원 기술자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199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심사자들이 입국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쫙 보더니 입이 떡 벌어져. 놀랬어. 근데 니네 뺀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니야. 팔만대장경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니래. 뺀지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왜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은요 건물만 가능해요. 유적만 가능해요. 뺀지 먹었어요. 안 돼! 돌아가다가 장경판전을 본 겁니다. 건물 인정. 팔만대장경은 뺀지 먹고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만 인류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해서 1995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장경판전만. 그쵸. 그리고 그때 같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게 석굴암 불국사 종묘예요. 그러니까 장경판전 우리 잘 생소하잖아요. 아까도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세계 건축가들은요 장경판전을 석굴암 불국사 종묘랑 동급으로 본다고요. 이런 도서관이 있나? 라고. 도서관이 맞잖아요. 도서관. 예. 그러니까 그 280톤을 견디고, 그리고 세월 자연 습기와 자연 통풍이 되는 이런 구조 최고다. 장경판전도 과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더 웃긴 게 많아요. 고려시대 불교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빅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정렬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분들 그 연명부를 만나서 생각해 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쭉쭉 다 있어 쳐봐요. 근데 거기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팔만대장경은 그것까지 검수한 거예요. 그 당시 승려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다 검수했어요. 그리고 북한,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대만의 인경본을 우리가 제공을 했어요. 왜냐? 다 불교를 연구한 곳들이에요. 이들의 불교 연구의 결과는 우리 팔만대장경을 빅데이터라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무당이나 극우 개신교도들이 방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병신들입니다. 좀이 아니라 만입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남대문 불탄 적 있었죠. 그런 개새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소방차를 샀어요. 아예. 예, 소방차예요. 법보총찰 해인사라고 아예 1.5톤 트럭을 사서 소방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까지 해인사에 7번이 불이 났거든요. 근데 장경각만은 무사했어요. 예, 즉시 다 해서. 예, 그들은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재 지킴이로서 최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최고였어요. 춘천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네이버 검색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 센터를 설계할 때 장경판전을 보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장경판전에 전기 들어가요? 전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통풍 습도 조절 최고 잘 되잖아요. 이거다. 왜냐?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요 발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발열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물속에 하니 동굴 속에 하니 우주에 하니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춘천에 이걸 지을 때 장경판전을 보고 이 원리다. 그래서 네이버 각이라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자연 친화 기술 총동원한 현대판 8만 대장경의 보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땅을 파고 거기 바람이 자연으로 들어가게. 이 장경판전의 원리를 그대로 현대의 기술에 적용을 해서, 왜냐 데이터 센터 자체에도 전기가 들어가는데 또 열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식히자고 또 에어컨 돌리면 또 열이 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또 습도 관리, 또 제습기 돌릴 거야? 아니다. 우리 선조들 그렇게 안 했더라 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데이터 센터 내부예요. 장경판전 내부랑 되게 비슷하죠. 이게 8만 대장경 경판이라고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700년 아니 세조 때니까 약 400년 전에 만든 그 장경판전의 과학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게 네이버 데이터 센터예요. 이거를 외국인들이 알아보고 야 8만 대장경 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뺀지 장경판전 니네가 최고야 하고 등재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8만 대장경 어떻게 됐을까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닌 기록유산으로 나중에 등재가 됩니다. 기록유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프랑스에서 지정했습니다. 우리는 8만 대장경이 책이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해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미 7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빅데이터고요. 그리고 그걸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 도서관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미 700년 전에 그 내용들을 다 오타 탈자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동국대학교에서 다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8만 대장경 내용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빅데이터라 그랬죠. 빅데이터 가지고 뭐 만들어요? 빅데이터로 뭘 만들어요 우리? AI 만들잖아요. 만들고 말았습니다. 8만 대장경에 기반한 AI의 부처님이 당신의 물음에 응답합니다. 까지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빅데이터잖아. 맞아. 경판 뭐 8만 대장경 불십 아니고 그냥 우리 문화재로 보자. 아 빅데이터네? 오탈자도 없게 예쁘게 데이터를 정렬했다고? 컴퓨터에 넣어볼까? 잘 들어갔네? AI 돌리자. 만든 게 8만 대장경 AI입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예.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자 여러분 8만 대장경이 단순히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불심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뭐 그렇게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민심의 통합이라든가 국력을 쏟았다든가 이런 과학기술, 특히 장경판 전은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다니까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 우리만 교육을 안 해. 이런 것들을. 왜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처음 이승만 때 만들 때 이승만이 이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고려의 과학기술, 조선의 과학기술과 인문학 기술을 최대 집대성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 세계 불교 학자들이 이거 얻으려고 와서 우리한테 굿싱굿싱 그렸던 우리의 빅데이터입니다. 그걸 뒤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부제목 기억나십니까? 나무에 새긴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당시가 불교 문화였으니까 8만 대장경은 그 당시 지식을 다 넣은 거예요. 나무에 새긴 지식을 우리가 뭘로 지켜왔다고요 지금까지? 바람으로 지켜왔어요. 바람으로. 습도 조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거 잘 아시고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혀가셔야 돼요. 고려시대 기술이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거. 예, 잘 아시고 뿌듯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